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장유 소각장을 증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공동 비상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200톤 처리 규모의 김해 장유 소각장. 김해시는 폐기물 증가로 오는 2022년까지 이곳을 300톤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 소각장 주변에는 복합 스포츠센터가 들어서고 친환경 에너지타운도 추진됩니다. 또 소각장에서 반경 300m 안의 가구별 난방비가 매달 4만 원씩 지급되고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도 꾸려집니다. 세대별 난방비를 매월 3만 원씩 연간 48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310억 원의 주민복지사업도 변함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증설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는 악취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주민들 몰래 소각장 증설을 위한 주민지원 협약서를 밀실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전현직 시장이 선거 때 했던 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마주 앉아서 김해시 100년지 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 방안, 장유 소각장을 정말 증설해도 되는 건지. 비대위는 다음 달 7일까지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창원 진해구에서 수돗물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새 수도관 내부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진해의 한 식당.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수돗물에서 하얀 거품이 생기고 악취가 났기 때문입니다. 실험실 냄새라 할까요? 그런 냄새가 좀 심하게 났었고요. 그 면 같은 경우 이제 씹을수록 그런 물이 이제 냄새가 배어 있다 보니까 아주 좀 역하게. 가정집은 씻는 것도 포기하고 생수를 사다 놨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물이 역해가지고 샤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진해구청 등에 접수된 수돗물 악취 민원만 자운동과 석동 등 20여 건에 이릅니다.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는 최근 이 일대에 설치한 새 수도관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관 내부의 부식 방지 물질이 물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악취와 흰 거품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독 냄새 비슷한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저희도 아직 정확하게는 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는 정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전문 검사기관의 수질 검사도 의뢰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올해 추석부터는 농수산물에 한해 선물 한도액이 1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추석 대목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주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추석 선물 매장입니다. 굴비 세트 9만 9천 원 등 10만 원 미만의 상품들이 다양하게 진열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금액의 한도가 1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제품도 조금 더 이렇게 선택의 폭이 많아졌고요. 거기에 따라 보다 보니까 5만 원대보다는 또 선물의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국내 한 대형마트에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추석 선물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와 굴비 등 대표적인 고가 상품 판매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념란법 개정되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품목수가 한 5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추석물 세트나 굴비 세트가 많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맞춰 발빠르게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 대형마트와는 달리 서민 경기 침체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이 이제 상한선에 올라서 개정이 되었지만 지금 오히려 선물 세트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감소 추세라서 작년에 비하면 오히려 한 20, 30% 줄었다고 보여지고요. 농어민은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해 청탁금지법이 개정됐지만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재용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해 오후 늦게 서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경남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으로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모레 금요일에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씨는 많이 쌀쌀해집니다.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이 23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도 24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최저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 아침 저녁에 공기가 많이 차갑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질도 다소 착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호흡기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창녕과 밀양 17도, 창원과 김해가 19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산청이 14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행히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연휴 기간 내내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 삼낭진읍에서 가곡동을 연결하는 국도 58호선 4차로 확장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거창군은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다음 달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휴일에도 정상 운영합니다. 합천군은 추석 당일인 24일 하루 합천 영상테마파크와 대장경 테마파크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남해군은 오는 2020년까지 액화석유가스 LPG 배관망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조조정 중인 대우조선해양이 자금 사정 개선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중소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말 지급 예정인 납품 대금 300억 원을 열흘 앞당겨 추석 전인 오는 21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상반기 11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4,900억 원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학교 공사 현장의 체불 임금 여부를 점검합니다. 교육청은 신설학교 공사 현장 14곳에서 추석 전에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 수령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전에 공사 현장 준공검사와 공사비 중간 정산을 하도록 해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